자, 우리 지난 주말에 평가 방법이랑 중간고사 출제 방침 안내문 올리고 지난 문제지들 해가지고 압축 파일 올려놨잖아요. 뭐 그거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면 답변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뭐 시험이라든가 등등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다 없을 수도 있죠. 일단은 그렇고 우리가 지금 9주차에 중간고사를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말 안 보고 중간고사만 보는데 이번 주 거는 원래 후반부에 보통 진행했던 거를 살짝 땡겨 갖고 들고 왔어요. 그 대신에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제가 아마 이거 이전에 설명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1주차 시작 수업 자료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환경 구성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요 7주차 자료라든가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에 별표가 붙어 있으면 여기서만 튀어나오는 개념들이라든가 요소들이라든가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원론적으로 시험 범위는 앞에 두 세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출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아마 오늘 우리가 풀로 진행하고 내일 이제 조금 진행하면 여유 시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여유 시간 그때 좀 상황을 봐서 여러분 과제 넘버원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그냥 할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후반부 프로젝트 관련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는 느낌으로 일단 이번 주를 채워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다음 주는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역시나 비슷한 느낌으로 간단한 내용들 위주로 준비를 하고 일단 개도 시험 범위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둘 테니까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휴일도 다 지나갔고 이제 정상 영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LMS에다가 .pdf 파일 하나랑 그 다음에 압축 파일 2개를 지금 올려놨어요. 2개 압축 파일은 둘 다 우리 수업에서 같이 진행해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업에서 같이 진행해볼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제가 익스포트 해놓은 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그거 열어서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보는 게 오늘 내용 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1, 7-2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일단 7-1을 끝을 내는 걸 목표로 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출석 못 찍은 친구 있습니까? 우리 결석이 한 명이랍니다. 아무튼 그렇고 뭐 간략하게만 읊으면 우리 중간고사는 두 교시로 나눠서 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족보 까봐도 뭐 앱 프로그래밍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는 게 제가 작년 이전에 했었던 안드로이드 수업 문제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볼 거고 1교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론 시험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 일반적인 필기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객관식이라든가 단답형이라든가 여러분 의견 물어보고 앉아있다든가 그런 문항들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는 실습시험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미리 예를 들면 .xml 파일의 컴포넌트 트리 부분이랑 그 다음에 디자인 화면 이런 식으로 화면의 뷰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와 같이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바 코드를 펜으로 적는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 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자동 완성 기능에 힘입어서 엔터키만 열심히 쳐가면서 딸깍딸깍 해가면서 쉽게 코드 치고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필기시험에서는 그거에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미리 여러분이 직접 적을 만한 이 시점에 여러분이 이전 수업 시간에 적어봤었던 그런 다양한 예를 들면 형식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 같은 것들을 별도의 종이로 참고용 종이 같은 느낌으로 제가 미리 인쇄를 해서 문제지랑 같이 2교시 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구경해 보면서 답안 자리에다가 당시에 적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예를 들면 우리 늘 지금 강조하는 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떤 인스턴스 안에 들어있다 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find 해 온 다음에 예를 들면 선언 적어가면서 특정 이름에다가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걷다가 점 찍고 뭘 한다든가 보통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전에 준비해 놓지 않았던 계획해 놓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뷰 예를 들면 버튼이라든가 등등을 이 시점에 새로 만들고 뉴 버튼 해가지고 만들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다른 레이아웃 준비해둔 레이아웃에다가 애드 뷰 하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사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하는 것도 같이 해봤습니다. 등등등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거 참고해서 그런 우리가 자주 경험했었던 데이터 흐름들 내지는 코드 실행 흐름들 예를 들면 버튼을 눌렀을 때 라든가 edit text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이 변경됐을 때 seek by progress 어트리뷰트 값이 변경됐을 때 어떤 코드를 실행할 거냐를 우리가 .xml 파일에서도 미리 메서드 이름을 적어두는 게 가능했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벤트 리스너라는 인스턴스를 new 해갖고 즉석에서 만들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메서드 정의 비슷한 걸 중괄호 막 열심히 적어줬단 말이에요. 특정 중괄호 안에다가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된 직후 시점에 우리가 정확히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에 해당하는 자바 선언 내지는 문장들을 우리가 적었었습니다. 해서 그거 제외하면 이제 뭐 여러분 파이썬 수업이나 C 수업이나 이전 OOP 수업에서 배웠던 if문 while문 정도를 쓰시면 그럭저럭 괜찮은 답안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if문 while문은 참고 그 종이에 들어가 있지는 않긴 하지만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쓸 줄 아신다 가정하고 2교시는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족보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업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족보는 작년도 이전 것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유효한 족보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번 학기 제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수업들에서 시험을 어떻게 낸다 같은 것들도 올라가긴 할 겁니다.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려놓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시험이라든가 평가 관련해서 일단 출석은 늘 그래왔듯이 우리 2시간 수업이니까 딱 6시 수업이다라면 8시 전까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늘 스마트 출결을 세팅을 해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저 초시계가 우리에게 지금 남은 라이프 같은 느낌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저게 0이 되기 전에 전 수업을 끝낼 거예요. 같은 느낌으로 늘 지정할 거고, 따라서 우리 수업은 원론적으로는 지각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수업이 끝나기 전에 오시기만 하면 일단은 저 번호 입력하시면 출석으로 간주해 드릴 예정이고, 뭐 그런 거 제외하면 평가 방법상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복잡한 소식이 있는데 그거는 내일 또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타 점수 10% 있는 건 재수강하는 친구들 A+ 받지 못하니까 그거 점수 보정용으로 하는 용도 외에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용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매 학기 그렇게 잡고 있고 그렇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중간고사가 가장 늘 그래왔듯 다른 수업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간고사가 배점 비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분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A를 받을 거냐 등등등을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팩터니까 일단 8주차 다른 시험들 중간고사 잘 보시고 9주차 우리 화요일이죠. 화요일 수업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대충 다 켰겠죠. 그래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압축 파일 푸시면 압축 풀기 하고 엔터 치면 뭐 적당히 바탕화면에다 압축을 풀 수 있죠.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zip 파일 자체의 제목이랑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제목을 서로 다르게 지정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7-1이라고 적혀있는 폴더가 지금 어디에 있나 살짝 확인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결국은 사용자 폴더의 데스크탑에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해둔 상태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키면 이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고 놀았던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열어줄 거고, 메뉴에 있는 메인 메뉴 누르신 다음에 적당히 오픈 누르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폴더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목록을 살짝 풀면 그 밑에 D로 시작하는 데스크탑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압축 풀었던 압축 파일 자체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7-1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압축을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무튼 간에 베이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폴더를 열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베이스라는 폴더 열면 안드로이드 머리통 모양 아이콘으로 보여주는 W7_1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보일 겁니다. 이 안드로이드 머리통 폴더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제가 보는 거랑 유사한 느낌의 .xml 파일이랑 등등을 수동으로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말 거예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이 직접 앱 폴더 열고 자바 폴더 열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 열면 .java 파일 2개 있고 RES 폴더에 레이어 폴더 안에 들어있죠. 이 친구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디자인 화면까지 보여줄 겁니다. 이 정도를 일단 준비를 해두시고 일단 스타트 해봅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랑 다음 주 내용은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구경해보고 퇴근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앱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말 프로젝트에 도입해 갖고 쓸 수 있는 이제 데이터 측면보다는 조금은 코드 실행 흐름 측면이랑 관련된 다각화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이제 컴퓨터과 뭐 전공 수업에서나 갑자기 튀어나올 법한 어려운 친구가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는 뭐 사실 저 친구보다 예를 들면 뷰라는 개념 자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가 구체적으로 너비 높이 또는 위치를 어떻게 정하냐가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요 오늘 살펴볼 친구도 이론상으로는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조금 체리 피킹하는 느낌으로 저 친구를 우리 앱에다가 우리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도입하는 방법은 뭐뭐를 적으면 되나, 어떻게 자동 완성 당하면 되나 위주로 간단하게 구경해보고 걔를 실제로 활용해보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까지 섞으면 우리 일단은 현재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 등등에서 달리 말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맨 처음에 만들어준 그 액티비티가 뭔가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레이아웃을 여러 장을 준비를 해두고 걔네들의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한 친구만 비지블로 바꾸고 다른 친구는 히든이나 건으로 바꾸는 식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사용자한테 여러 뷰들 준비되어 있는 세트들 중에 하나씩 화면 위에다 올려두고 보여주는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용자가 어떨 때는 로그인 버튼을 누를 수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내용까지 이번 주 내용까지 섞으면 이제 그쪽은 방금 전 얘기했던 뷰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좀 데이터 측면에 강한 친구들이라 볼 수 있다면 이 친구는 전반적인 코드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상상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뭐 미리 살짝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 했다가 여러 가지 코드를 적어봤어요. 그 메서드 정의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였습니다. 예를 들면 앱을 처음 켰을 때, 예를 들면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예를 들면 방금 추가하고 있는 그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 씩바에 마우스 갖다 대고 열심히 좌우로 이동시켰을 때, 이동시키고 앉아있을 때와 같은 느낌으로 그 원인, 그러니까 이 코드를 왜 실행하고 앉았냐 라는 원인을 타고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의 손가락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사용자가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다양한 걸 준비해 놨어도 그런 것 중에 저 사람한테 지금 보여주고 싶은 몇몇을 우리 맘대로 바로 시작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저 사람이 뭘 누르든가 해야지 그 시점에 적합한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입력을 하지 않는다? 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이 내가 특정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 할 때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접근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종의 결차를 사용자 입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해야지만 특정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를 살짝 우회하는 방안을 오늘 소개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는 스레드라는 친구를 우리가 살짝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여러분 아마도 그 어디서 이걸 처음 들을까요? 보통 한 전공자 기준으로 한 2학년 수업에서 정도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3학년 가면 이 스레드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체제 뒷면에 있는 코드를 고치던가 하게 되겠죠. 아무튼 저 친구를 여러분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 또는 GUI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도입해 갖고 쓰기 위한 보편적인 방안을 같이 한번 구경해 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요 스레드라는 친구 그냥 간단한 까만 창에다 뭐 터미널이라든가 도스 창이라든가 부르는 그런 간단한 창에다가 띄우는 프로그램 만들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안드로이드 비롯한 GUI 다루는 환경에서는 그 사용자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일단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앱 뒷면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코드가 그때그때 적절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행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앱의 화면상에서의 동작을 조금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게끔 요 스레드라는 친구를 우리 맘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 복잡한 제약 조건을 걸어놓고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유효하게 뷰들을 건드릴 수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을 우리가 살짝 경험해보고 그 규칙 아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뷰의 어떤 어트리뷰트 값을 변경하고 싶다 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프로젝트 2개를 만들어 놨고 일단 첫 번째 거 같이 구경해보고 정리하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다음 시간 이후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 풀어서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시면 .xml 파일에는 이런 느낌으로 숫자 3개 보여줄 수 있을 법한 텍스트 뷰 3개가
아이디 붙어서 나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밑에는 시작 버튼 이래 갖고 일단은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뽑기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 있고 rng라는 이름의 점 자바를 따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걸 준비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7-1 프로젝트를 먼저 열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만들어 볼 앱은 요 RNG,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정도로 부르죠. 아무튼 RNG를 사용한 세수 뽑기 앱이에요. 그래서 뽑기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세 수를 뽑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지금은 처음엔 000으로 스타트하는데 예를 들면 뽑기 버튼 클릭하면 123이라든가 987이라든가 우리도 알 수 없는 어떤 임의의 세 자릿수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목표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세 자릿수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일단 간단하게 만드는 걸 먼저 목표로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고급화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슬롯머신 비슷한 느낌으로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으로 가장 마지막에 숫자가 막 돌다가 그러니까 돌기보다는 막 바뀌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멈추면서 사용자한테 이번엔 당신 이 숫자 해줬으면 좋겠네요와 같이 보여드리는 느낌 전체 흐름을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차근차근 진행하고 이 뒤에는 이제 정리 슬라이드를 마련해 놨으니까 이따 한번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준비됐습니까? 시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 바로 녹색 화살표 눌러서 Shift F10 눌러서 구경은 해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일단 여는데 성공하셨으면 녹색 화살표까지 살짝 눌러서 지금 우리 .xml 파일에서 구경했던 000 뜨고 뽑기 버튼이 나오나 정도를 일단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요 지금 예시 프로젝트에는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는 없기 때문에 껍데기만 씌워 놓은 거기 때문에 뽑기 버튼 클릭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정상이에요. 자,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없으면 설렁설렁 같이 구경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아마 처음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자바 동네에서 마치 파이썬의 리스트 형식이나 C의 배열 형식 같은 느낌으로 값을 여러 개를 하나의 이름으로 몰아서 담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선언을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넘버스 같은 경우는 인트 값 여러 개를 일렬로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형식 필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선언을 적어놨고 그다음에 앱을 처음 켰을 때 저 넘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인스턴스 하나를 new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의 배열은 기본적으로 그 길이가 고정돼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죠. 알고리즘 동네의 배열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알고리즘 동네의 배열은 단순히 일렬로 나열돼 있다라는 걸 상정한다면 그렇다 보니까 반대말은 이제 링크드 리스트가 되는 거고 프로그래밍 동네로 내려가면 요 길이 고정이라는 거를 현실적인 제약 조건으로 보통 가져가는 편입니다. 아무튼 간에 자바 동네에서 배열 쓰고 싶다라면 그 친구를 이런 느낌으로 선언 미리 적어놓고 new 수식 해갖고 인스턴스 만들어서 담아놓고 스타트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인트 값 3개를 담기에 적합한 새로운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서 추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C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C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선언했다가 int number 한 다음에 대괄호 3 하고 그냥 세미콜론 찍어버리면 거기서 끝나죠. 우리가 막 뭐 별도로 뭐 에멀록이라든가 그런 거를 따로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에 그 동네는 진짜로 그렇게 int numbers 대괄호 3 세미콜론 하면 딱 그 용도로만 필요한 만큼만 예를 들면 메모리 위 12바이트만큼을 잡아둔다든가 4 곱하기 3 해서 그 다음에 그거 외에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매우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달성하기 위한 것들만 최소한도로 제공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그 친구 소속 이름들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length라는 친구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아무튼 간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스 한 다음에 대괄호 -1을 한다든가 해서 유효하지 않은 인덱스 값을 써서 대괄호 연산자 계산을 해버리면 그때 오류를 내도록 또 마련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이썬의 리스트 형식이랑 비교한다면 파이썬의 리스트 형식은 나중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펜드를 한다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0칸짜리 리스트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마다 뒤에다가 하나씩 어펜드를 해가면서 그러면 길이가 1씩 늘어나는 거죠. 와 같이 접근을 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물론 자바 동네에도 그런 목표로 쓸 수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일단 우리가 숫자 3개만 다루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앱을 실행하는 내내
그래서 이 친구를 썼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저 사용자가 뽑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결과적으로 임의의 인트값 3개를 따로 뽑아가지고 보여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임의의 인트값 3개를 임시로 담아놨다가 나중에 활용하기 위한 자리로서 이 넘버스라는 이름을 먼저 도입해놨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밑에는 지금 미리 준비해놨어요. .xml 파일이랑 연결도 잘 해놨습니다. 지금 앱 딱 켰을 때 화면 가운데 살짝 밑에 보이는 그 뽑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bt start onClick이라는 메소드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용을 지금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때 하고 싶은 건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RNG라는 형식을 미리 준비해 놨고, 여러분이 대문자 RNG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얼마든지 임의의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 인트 형식 값을 뽑아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써서 나는 모르는, 그 다음에 사용자도 모르는 임의의 인트 값 3개를 만들어서 넘버스에 담고, 그 다음에 넘버스에 담겨있는 값을 토대로 지금 화면 한가운데 떠있는 그 텍스트 뷰 3개에 find 해갖고 걔네 텍스트 어트리뷰트로서 적절하게 지정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데이터 흐름을 순차적으로 발생시키면 일단 여기서 할 일은 끝이 납니다. 그렇기는 한데 요거를 3가지 MK1, 2, 3 해가지고 2번 개선을 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MK1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MK1은 뽑기 버튼 눌렀다 딱 떼면 그 순간에 바로 숫자 3개를 그냥 한번 뽑고 바로 그거를 텍스트 뷰로 보여주는 거예요. 를 일단 먼저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뭔가 단발성 작업을 수행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목표로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한 32줄 언저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to도 적혀있는 이 부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린 지금 일단 3개니까 넘버스 한 다음에 대괄호 0 하면은 3칸 중에 맨 앞에 있는 칸을 특정을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긴 지금 인트 값이 하나 들어있고 또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걷다가 새로운 인트 형식 값 하나를 담아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RNG라는 이름 준비되어 있고 점 찍으면 next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희망한다면 그 정규 분포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가우시안 분포를 띠는 임의의 값을 하나를 뽑을 수도 있도록 일단 마련은 해뒀어요. 여러분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쓰고 싶으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우리는 지금 0 이상 10 미만이니까 뭐 2가지 중에 맥스만 쓰는 버전 해서 10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서 세미콜론 하면 지금 숫자 담기 적합한 칸 3칸 중에 맨 앞에 칸에다가 임의의 숫자 하나를 담는 셈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괄호 0 대신 1 적고 1 대신 2 적도록 하면 될 겁니다. 또는 여러분 그 파이썬에서 폼은 써본 적이 있을 거잖아요. 랑은 자바의 포문은 조금 생김새가 다르긴 한데 아무튼 C의 포문을 써본 적이 있다면 걔랑 동등한 느낌으로 이 친구를 반복 흐름으로 묶을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적으시는 동안 자 굳이 이거는 안 해도 되긴 해요. 우리는 항상 3칸만 쓸 거기 때문에 굳이 반복 흐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복부수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랑 동등한 느낌을 예를 들면 나중에 칸수가 10만 칸이다.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게 되니까 또는 아예 매번 몇 칸을 다룰지가 그때그때 결정된다. 그러니까 코드 치는 시점에 모르고 사용자가 예를 들면 에디 텍스트에 3하고 적어놨다면 3칸 5하고 적어놨다면 5칸을 써야 된다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반복 흐름을 써야 될 거고 그럴 때는 이제 for문이라는 친구를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for 한 다음에 잠깐 이걸 자동 완성 안 해준다고? 제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만 적을게요. 라고 적으면 위에 있는 거랑 유사한 느낌의 동등한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실질적인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는 는수식을 한 번만 적고 얘를 총 3번 계산한다. 근데 그때마다 서로 다른 인덱스 값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반복 흐름으로 묶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불편하다 하면은 파이썬 동네에서 이미 써봤을 while문을 써서도 당연히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와 같은 식으로 적는 것도 물론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귀찮으니까 일단 요거를 쓴다고 쳐둘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그러니까 사용할 데이터를 들고 오는 건 지금 끝났어요. 들고 와서 내가 지금 다루기 적절한 자리, 넘버스에 각각의 칸에다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들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자 눈으로 전달하는 일만 남았어요. 택배에서 이제 물류센터에 다 모였고 이제 실제 각각 가정에다가 배송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화면에 미리 떠 있는 .xml 파일로 준비해둔 그 텍스트 뷰를 하나씩 꺼내와서 find를 해와서
걔네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적용하면 돼요. 따라서 늘 적어왔던 선언을 적고 tb 언더스코어 넘버 제로 하고 요걸 이제 3번 복붙하면 되겠죠. 2 정도 해서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전에도 그랬듯이 .xml 파일에 우리가 미리 id를 적어 놓고 .java 파일로 돌아와서 지금 코드 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 중괄호안에서만 쓸 로컬 변수 이름을 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전 시점에 내가 정했던 디자이너가 정했던 저 id랑 동등한 글자들을 써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구경해 본 적 있죠? Alt 한 다음에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커서를 복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3줄 복사해서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커서를 복붙하고 붙여넣기 해서 완성해 주시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ESC 눌러주시면 다시 커서가 하나로 합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저 tb 언더스코어 넘버 언더스코어 제로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한다. set tex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손에는 int 형식 값이 담겨 있는데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결국은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스트링 형식 값에 대한 int 형식 값 만드는 방법은 이전에 살짝 소개한 적이 있죠. 인티저 점 찍고 뭔가 파스 인트인가 뭔가 하면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자바 동네에서는 파이썬이랑 다르게 파이썬에서는 3 더하기 안녕하세요 같은 거 하면 오류가 나는데 자바 동네에서는 그렇게 인트랑 스트링이랑 싸우면 스트링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단순한 별 쓸모는 없는 덧셈식을 써서 결과적으로 내 인트 형식 값 365 같은 게 적혀 있다면 365 세 글자짜리 스트링 형식 값을 만들거나 하는 게 그럭저럭 수월하게 가능해요. 그래서 set text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넘버스의 0번째 자리에 있는 거 한 다음에 플러스하고 그냥 0글자짜리 스트링 리터럴 해가지고 붙여갖고 진행하시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는 int 값, 그러니까 int 형식 값 하나 받는 버전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용해서 호출하면 아마도 목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int 값 하나만 받는 애는 조금 주의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 너비 높이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죠. 너비 높이 우리가 원한다면 150으로 고정값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는데 최대 크기, 매치 패런트 내지는 웹 컨텐트 같은 거를 쓰고 싶다라면 그때는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미리 마련되어 있는 조금 특별한 이름을 써가면서 조금 특별한 값을 밀어 넣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set text에다가 int 값을 밀어 넣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지정해 놓은 요 각각의 id.xml 파일에서 미리 준비해둔 그 id에 대한 숫자 값을 밀어 넣는 셈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목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넘버스 0번째 칸에 3이 담겨 있다면 int 값 3이 담겨 있다면 3 한 글자를 set text로 지금 집어넣어두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그런 강렬한 소망을 반영해서 더하기 한 다음에 큰 따옴표 2개 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끝이 날 겁니다. 물론 노란색으로 뭔가 얘기해 주긴 할 건데 이런 뻘짓 하지 마시라고 그냥 무시하고 가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복붙해서 0을 1로 바꾸고 1을 2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될 거고 그 다음에 2로 바꿔주시면 될 겁니다. 까지 하고 Shift F10 누르시면 이제 방금 우리가 적은 내용은 뽑기 버튼, 스타트 버튼 누를 때마다 한 번씩 실행될 거니까 매번 클릭할 때마다 서로 다른 숫자가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1000분의 1의 확률로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00분의 1이면 0.1%잖아요. 요즘 모바일 게임이 하도 자주 팔리다 보니까 0.1%면 할만한데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Shift F10 누르시면 이제 뽑기 할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727, 737, 912 등등등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코드 보여드리고 조금 더 시간 필요한 친구가 있을 테니까 보여드리고 여러분 우리 후반부에 프로젝트 할 거잖아요. 그때 막 화면 막 복잡하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뷰를 쓴다던가 아니면 인터넷이랑 서버랑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엄청 많은 데이터 가져와서 분석해서 선택적으로 보여준다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비티라는 거를 여러 개를 써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액티비티만 써서 대신에 화면 전체 차지하는 레이아웃 여러 개를 도입을 해서 진행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요 실행 흐름 측면에서는 그냥 단순히 사용자가 뭐 누를 때만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이벤트 핸들러 내용물만 구성하면서 그렇게 코드 짜도 괜찮고, 그렇지 않다면 뒤에서 뭔가 자동으로 작업을 진행해 줄 법한, 우리가 지금 제목이기도 한 비동기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실행 흐름을 추가로 구성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지금 살짝 탐독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우리 수업에서 소개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액티비티를 소개한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수업에서는 인터넷 연결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 지금 스몰 마이폰 해가지고 가상 머신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요. 또는 내 진짜 핸드폰 쓰고 있잖아요. 그 내 컴퓨터 영역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기본적으로는 채점에 반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뉴스 사이트에서 텍스트 받아가지고 지금 핫한 트렌드가 뭐냐, 그 단어들을 이제 물색을 해서 사용자가 앱을 켤 때마다 이런 단어들이 지금 트렌딩하고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면 그런 단어가 주요 워드로서, 키워드로서 포함되어 있는 기사들 목록 URL을 이렇게 띄워주고, URL 하나 클릭하면 그 신문사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해서 그 사람한테 기사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걸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미리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여러분이 미리 내가 다루기 쉬운 키워드들, 내가 다루기 쉬운 가상의 기사들 적당히 .java 파일 같은 데다가 기록을 해두고, 별도의 인터넷 연결 없이 항상 앱을 켤 때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한 똑같은 분석, 그 다음에 똑같은 미리 준비해 놓은 레이아웃들 중에 하나를 신문사 사이트랍시고 보여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하셔도 점수를 똑같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인이 지금 그런 실질적으로 실시간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쓸 수 있을 법한 앱을 만들기보다는 그런 앱을 나중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끔 내 앱 바운더리 안에서의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연습해 본다는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앞부분은 주로 이제 데이터 흐름 위주로 갔단 말이에요. 뷰에서 어트리뷰트 가져와서 계산 수행하고 그 결과를 어떤 뷰에 적용함으로써 사용자한테 보여준다 위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그거에 대해서 살짝 곁다리로 코드 실행 흐름 부분을 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무튼 간에 뽑기 버튼에서 손을 떼자마자 거의 즉시 3개의 숫자를 새로 뽑아서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누르시다 보면 똑같은 숫자가 한 번 더 등장하거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MK1이 끝나고,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아는 수준 안에서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MK2를 한번 봅시다. MK2는 우리가 뽑기 버튼 눌렀다가 떼면 이런 숫자 바꿔주기를 10만 번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표상으로 현재 사용자 눈에 뭔가 글자가 또로로로로로로 계속 한두 끝도 없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만 번째 바뀌는 시점에 마지막에 숫자가 뭐뭐뭐였냐에 따라서 사용자한테 최종적으로 이 숫자 쓰시면 됩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자는 10만 번 이 친구가 열심히 숫자들 바꿀 때까지 그 바뀌는 양상을 구경하다가 그 숫자 바뀌는 게 딱 멈추면 아, 이게 이번에 나온 숫자구나 라고 알아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로 하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10만 번이니까요. 복사 붙여넣기를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반복 흐름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코드를 살짝 정리를 합시다. 선언 3개를 어차피 이 중괄호 안에서 쓸 이름에 대한 선언이니까 위로 올려두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현재 목표가 요 6개의 문장을,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기 위한 6개의 문장을 10만 번 연거푸 실행한다라는 걸 목표로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부수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이제 반복 흐름으로 묶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뭐 아까 전 폼은 살짝 보여드렸는데 그게 좀 불편한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그래요. 일단은 여기다가 뭐 카운트 정도라고 0으로 스타트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while 문을 한번 묶어봅시다. 그래서 10만 번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작업을 수행하고 가장 마지막에 카운트 값이 1 증가시킨다와 같은 느낌으로 구성하시면 될 거예요. 뭐 이거는 뭐 1학년 수업에서 다들 보셨을 테니까
그럴싸한 3단 콤보죠. 그래서 요 지금 카운트는 0 부분이랑 카운트가 10만보다 작다 부분이랑 그다음에 카운트 값이 1 증가시킨다 부분을 한 줄에, 그러니까 어떤 문장의 반복문의 첫 줄에다가 다 몰아서 적을 수 있는 게 자바 동네의 포문, C에서의 포문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거 아무리 봐도 10만 번 제대로 잘 동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다시 한번 Shift F10 누르고 실행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그 10만 번 동안 열심히 숫자 뽑고 지금 셋 텍스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용자 눈에는 그 셋 텍스트 될 때마다 숫자가 두루루루루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카운트가 10만이 돼갖고 이 while문 실행이 끝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셋 텍스트를 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주사위로 굴리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그때는 이제 사용자 눈에는 딱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시점에 셋 텍스트는 가장 마지막에 카운트가 999999일 때 집어넣어놨던 텍스트를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시고 Shift F10 눌러서 뽑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뽑기 누르시면 일단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만큼 잘 동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기분 탓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마우스를 떼자마자 아까 전에는 숫자 3개가 다 바뀌었는데 지금은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현재로서는 그 셋 텍스트를 10만 번 호출한다. 그러니까 주사위 10만 번 굴리고 셋 텍스트 10만 번 호출한다라는 건 일단 맞기는 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지금 while문을 잘못 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원래 추구했었던 거, 사용자 눈에도 저 셋 텍스트 결과가 그때그때 화면에 반영돼서 숫자가 지금 또로로 바뀌는 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해 본다면 예를 들면 자, 지금 일단 10만 번을 돌리긴 하는데 그럭저럭 예를 들면 막 10초 걸린다든가 하진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노트북 엄청 느리다 하더라도 엔간하면 아무리 느려도 1초 안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1초에 30프레임이라 치면 예를 들면 0.3초 10프레임 안에는 그럭저럭 계산이 끝나서 0.3초 안에 마지막으로 셋 텍스트한 숫자 3개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사용자가 지금 보라색 버튼을 눌렀다 뗐을 때 지금 우리가 자주 고치고 있는 이 메서드 내용물을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set text, 그러니까 텍스트 어트리뷰트의 새로운 글자들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10만 번을 하고 그 10만 번이 다 끝나야지만 요 BT 스타트 언클릭 내용물 실행이 끝나요. 그리고 그 BT 스타트 언클릭 내용물 실행이 끝나야지만 우리의 안드로이드 앱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가짜 핸드폰은 여유 시간이 생겨서 지금 그러면 어떤 뷰들은 어트리뷰트가 바뀌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화면을 이제 고쳐서 그려야겠구만이라는 걸 판단을 해서 고쳐 그리는 작업을 나중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물 실행이 다 끝난 다음에야 그런 걸 할 여유가 생긴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10만이 아니라 10억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10만 번이라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지금 우리 눈에 바뀌는 게 보이지 않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건데 이제는 그거를 1000배를 했습니다. 하면 제 뽑기 버튼 눌렀다 뗐거든요. 지금 잠깐 1000배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지금 뽑기 버튼 눌렀다 뗐는데 거의 몇 초가 넘는 기간 동안 계속 000으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 이건 너무했나? 100만으로 가봅시다. 죽이고 다시 해볼게요. 뽑기 버튼 눌렀다 떼면 이런 느낌으로 조금 시간이 렉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평소에는 눌렀다 떼면 그 버튼이 살짝 동그랗게 애니메이션 효과, 불꽃 터지는 듯한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눌렀을 때는 나오거든요. 이걸 뗄 때는 그냥 살짝 렉 걸렸다가 숫자 바뀌면서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일단 방금 전 말했던 건 사실입니다. 요 BT 스타트 언클릭 내용물 실행이 끝나야 우리 앱 뒤에서 요거 실제로 돌리고 있는 친구한테는 여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딴 거 뭐 하지? 지금 저 텍스트 뷰 3개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바뀌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화면을 다시 그려야 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해서 다시 그리기 작업을 하는
그런 친구가 지금 뒤에 숨어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친구는 우리가 요 중괄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셋 텍스트를 어떻게 호출을 몇 번을 하든 간에 그때 즉각적으로 저 뷰들에 좀 더 정밀하게는 화면상의 그 뷰가 차지하는 영역에 대해 다시 그리기 작업을 매번 해주진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일 문시링이 다 끝나야 화면은 바뀌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든 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는 눌렀다 떼자마자 이 모든 작업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눌렀다 떼면 그때부터 주사위 굴리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주사위 굴린 직후마다 셋 텍스트를 하고, 가급적이면 셋 텍스트가 끝난 직후에 그때 이 뒤에 있는 그 뭔가 친구가 화면을 갱신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친구가 뒤에서 그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요 시작 버튼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내용물 실행이 다 끝난 다음에야 다른 작업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한 명 가지고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는 얘 말고 다른 친구를 추가로 도입해서 접근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요거 10만으로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현재로선 살짝 렉이 걸리는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셋 텍스트 10만 번 호출하고 등등 해서 왈문 실행이 끝나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면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납득하셨으면 성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를 한번 달성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요 계속 붙잡고 있는 BT 스타트 언클릭 메서드 정의 적당히 맨 윗부분에다 엔터키를 좀 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전에 적어본 적 없는 새로운 코드를 이제 적을 거예요. 뭘 적을 거냐? 지금 요 앱은 한 명의 친구가 뒤에서 모든 작업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가 버튼 눌렸나를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벤트 핸들러 내용물을 실행한다든가, 아니면 그런저런 와중에 뷰 각각의 어트리뷰트 값이 변경됐을 때 그걸 화면에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뷰의 너비, 높이, 위치 등등을 다시 지정한다든가 같은 모든 작업들을 혼자서 수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 말고 새로운 친구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는 일단 형식 이름은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스레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는 오리지널 자바기 때문에 그냥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건 형식 이름이고, 우리는 저 스레드 형식 뭔가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이름을 보통 THR이라는 이름으로 즐겨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언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운 스레드인가 뭔가 인스턴스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걔를 이제 작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ew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조금 기다리면 스레드 이름이 뜰 거예요.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한테 인수를 안 받는 버전 있고 뭐 다양한 거 받는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요 스레드에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애완 스레드 같은 거죠. 그러지 마시고 대놓고 다시 한번 new를 적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runnable이라는 항목이 자동 완성 목록에 가까운 자리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고르시고 엔터키를 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뭐 리스너 어쩌고 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복잡한 자동 완성을 해줄 겁니다. 일단은 요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찍어서 요 선언을 일단 완성을 해두고 위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밑에 적혀 있는 코드 있잖아요. 이렇게 잔뜩 적어 놓은 거, 얘네를 전부 다 우리 앱 뒤에 숨어 있는 한 명의 친구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고 있는 새로운 스레드라는 친구한테 시킨다 같은 느낌으로 지금 자동 완성 당한 run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안에 원래 이벤트 핸들러 안에 적혀 있었던 다른 모든 코드를 잘라내기 위해서 밀어 넣어주세요. 복붙을 하신 다음에 지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언이 엄청 길어졌고, 잘은 모르겠지만 run이라는 이름의 메서드 안에다가 우리 지금 내용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스레드인가 뭔가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걔를 THR에 담아놓고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적으셨으면 마지막 세미콜론까지가 이 선언 한 줄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미콜론 뒤에다가 이제 엔터를 치고 저 선언의 다음 문장으로서 지금 그렇게 준비 잘 된 THR이라는 친구를 지금부터 갖고 놀 건데, 걔를 갖고 이제 걔를 일을 시킨다. 이제부터
활동을 해라와 같은 느낌으로 점 스타트 한 다음에 엔터를 쳐서 세미콜론 자동 완성 당해서 문장을 구성해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구경하고 있지 않긴 하지만 여러분 C 프로그래밍이라든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 파이썬 같은 경우는 .py 파일 여러 개 있어도 그 중에 한 놈의 멱살을 붙잡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py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실행이 끝나면 우리의 이번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이 끝이 나는 겁니다. C나 오리지널 자바 같은 경우는 main이라는 매우 특별한 함수 내지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녹색 화살표라든가 누르면 그 main이라는 내용물, 문장들, 선언들 열심히 갖고 놀다가 마지막 부분 만나면 우리의 C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 실행이 끝났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어떤 친구한테 이제 실질적인 작업을 시킬 거예요. 그 친구한테 무슨 작업을 하면 되는 건지를 우리가 이런 느낌의 여기 같은 경우는 run이라는 이름의 메서드 정의 안에다가 조목조목 순서대로 적어주면 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적혀있는 선언은 우리가 새로운 스레드를 준비를 할 건데 걔한테 너 이따가 시작하면 예를 들면 너 이따가 시작하면 일단 네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뷰 3개를 find를 해오면 되고 그 다음에 10만 번에 걸쳐서 이런 작업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RNG 준비해 놓은 거 써서 네가 주사위 3개 굴려서 뽑고 그 다음에 지금 화면 한가운데 있을 걔네에다가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네가 지정하면 되는 거야. 와 같이 우리가 지금 적어 놓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run 중괄호 안에 적어 놓은 내용물을 이제 그 우리 앱 뒤에 있는 한 명의 친구가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2의 친구를 불러와 가지고 즉석에서 만들어서 시킨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현재 계획을 한 겁니다. 그 친구 나중에 시작하면 이런 작업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희망사항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 줄에서 너 지금 잘 알고 있지? 일어나면 뭐 할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그 작업해야 된다라고 적어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줄은 지금 여전히 BT 스타트 onClick 중괄호 안에 적어놨어요. 따라서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고 걔를 기동시킨다 라는 작업은 사용자가 뽑기 버튼을 눌렀을 때 한 번씩 실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세요. 제가 지금 커닝 페이퍼를 안 들고 왔거든요. 순수하게 제 기억에 의존해서 애들립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잘 안 되면 저놈 또 뭔가 까먹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해볼게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뽑기 눌렀다 떼면 슬프게도 방금 전에 보세요. 400이라 바뀌긴 했거든요. 근데 멈춘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다시 한번 열고 뽑기 눌렀다 떼면 이번에 200으로 바뀌었는데 계속 멈추고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실행하는 건 없고 클로즈의 버튼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과제 넘버원 할 때도 아마 씩바 잘못 건드린다든가 코드 잘못 짰을 때 수업 시간과는 다르게 저런 느낌의 오류 메시지를 많이 구경을 했을 것이고 이전에 살짝 소개했던 요 고양이 머리통 모양 로고캣이라는 친구를 누르시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앱이 마지막에 어떤 단말말을 뱉으면서 생을 마감했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강제 종료 당한 느낌이에요. 마지막에 어떤 오류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우리한테 빨강색으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로그캣이란 친구 누르고 적당히 스크롤 오른쪽 위로 굴려갖고 구경해 보시면 용령 Fatal Exception이 발생했대요. 치명적인 예외가 발생했답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 2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대요. 뭔가 스레드는 방금 전 봤던 그거잖아요. 근데 1호기가 터진 게 아니라 2호기가 터졌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called from 우롱 스레드 exception이라고 지금 튀어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 동네 오류 메시지는 가장 마지막 줄만 보면 돼요. 자바 동네 오류 메시지는 이렇게 덩어리에서 나올 건데 가장 마지막 덩어리에 가장 윗줄 보면 된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로그캣 까보면 우리한테 지금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이렇게 개떡같이 짜놔갖고 네가 지금 터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영어로긴 한데 뭔가 only 어쩌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can touch its views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뷰를 만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애들만 만질 수 있냐면 오리지널 스레드만 만질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오리지널 스레드, 달리 말하면 우리 예를 들면 세컨덴트 뷰를 호출한다든가 그걸 호출하기 위해 언크리에이트를 호출한다든가 했던, 달리 말하면 우리 지금 앱 뒤에 한 명 숨어 있다고 했었던, 혼자서 일한다고 했었던 걔만 실질적으로 뉴 텍스트 뷰 같은 거 본인이 호출해가지고 본인이 .xml 파일 바탕으로 이런저런 뷰들 만들어 놓고 화면을 유지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용자가 보라색 버튼 누르든가 할 때 BT 스타트 onClick 같은 거를 실제로 호출하는 그 모든 작업을 수행하던 그 스레드라는 친구만 적법하게 텍스트 뷰의 어트리뷰트를 고친다라든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set 텍스트를 누구한테 하라고 시켰냐면 아까 살짝 잘라내기하고 run 내용물로 집어넣음으로써 그 스레드 2호기한테 그거를 대리를 맡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라고 cannot 이르다라고 지금 못 박아 놓은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어느 시점에서 오류가 터졌냐면 여기는 지금 괜찮습니다. set 텍스트 하다가 터졌다라는 건 요 선언 적고 find 해오는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safe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로컬 변수 정해서 쓰는 거 이건 뭐 거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while문 돌리는 것도 자유고 RNG 같은 경우는 얘는 오리지널 자바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났냐라면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났다라 봐주시면 돼요. TV 넘버 0에는 2호기가 만든 텍스트 뷰가 아니라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스레드가 만들었던 텍스트 뷰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그 스레드만 적법하게 저 뷰들의 데이터를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2호기가 직접 set 텍스트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2호기가 직접 set 텍스트 내용물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 한두 번은 너무 빨라가지고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감독관 같은 친구가 와서 봤을 때 이거 좀 방금 전에 좀 선 넘은 것 같은데 싶어서 종료를 시켜버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컴퓨터가 충분히 빠르다면 숫자 3개 중에 하나는 바뀌고 두 번째 거를 바꾸기 시작하려는 시점,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바꾼 이후 시점에 이런 보안 관련한 문제로 털린 거를 목격을 하실 수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호기를 도입한 이유는 1호기한테 너 지금 보라색 버튼 누르면 10만 번에 걸쳐서 set 텍스트를 해줘 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 걔는 진짜로 그걸 곧이곧대로 해줬습니다. 다만 10만 번 고치면서 그 한 번 한 번 고칠 때마다 중간중간에 화면 갱신을 해주지 않고 이런 10만 번 돌아가는 while문 실행까지 모두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좀 여유 생겼다. 화면 고쳐야 돼. 또 할 일이 있네. 퇴근 못 하겠네. 이러면서 한참 나중에 지금 화면 갱신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 요 10만 번 돌리는 부분, 그 다음에 텍스트 어트리뷰트 변경하는 부분 등등을 전부 다 2호기를 뉴 스레드 갖고 만들어서 걔한테 대리를 맡기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걔한테 대리를 맡기는 구체적인 시점은 여전히 사용자가 보라색 버튼 클릭했을 때예요. thr.start 호출하는 시점은.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퇴짜를 받은 겁니다. 당신은 저 텍스트 뷰를 적법하게 건드릴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앱이 중간에 꺼져버린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대부분의 GUI 동네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약간 좀 국룰 같은 느낌의 제약 조건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도 요거를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우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해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2호기를 만든 궁극적인 이유는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BT 스타트 onClick 내용물 실행을 끝내기 위해서예요. 그걸 끝내야지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일단 BT 스타트 onClick 중괄호 내용물 실행을 끝내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또 굴리든가 해서 새로운 숫자를 뽑고 그 다음에 set 텍스트 호출하고가 반복적으로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set 텍스트 호출 끝날 때마다 그 뒤에 있는 친구는 이제 BT 스타트 onClick 내용물 실행이 끝냈으니까 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 우리가 화면 갱신을 해줬으면 하고 우리가 지금 희망사항을 갖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지금 여기다가 적어 놓긴 했는데 요 코드는 지금 이 run 중괄호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코드다라고 지금 판정을 받았다라 보시면 됩니다.
요 run 중괄호 안에 적어놓은 모든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는 그 맨 처음에 있었던 스레드가 아닌 2호기가 실행하는 코드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 등등 확인했을 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10만 번 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find 해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요 세 줄은 이 스레드가 실행하면 안 되는 문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시 옵시다. 지금 to do 1-2 밑에다 적어놓은 요 코드 밑에다 적당히 엔터를 치시고 요 부분을 우리가 살짝 고치면 돼요. 자, 우리의 목표는 요 세 문장만 2호기가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 맨 처음부터 있었던 그 스레드가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매우 편파적인 이기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여기다가 소문자 run으로 시작하는 run 치면 바로 자동 완성으로 나올 거예요. run on UI thread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이렇게 보여주기로는 그 맨 처음부터 살아 있었던 그 친구, 그 스레드 이름을 1호기 같은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 UI 스레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 엔터키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러너블인가 뭔가 하나를 받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new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러너블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run이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서드 이름만 놓고 보면 지금 이 run 메서드 정의 내용물은 그러니까 새로 지금 만든 지금은 비어있는 이 중괄호 안 내용물은 아마도 2호기가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뭐 이벤트 핸들러 실행하고 새로운 텍스트 뷰 미리 만들었었고 셋 컨텐트 뷰 내용을 실행하고 했던 그 UI 스레드인가 뭔가 하는 친구가 실행하게 될 내용물이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래 적혀 있었던 이 세 줄을 다시금 여기다 밀어놓고 Shift F10을 눌러서 실행해 보세요. 우리 학교는 스레드 무슨 수업에서 나옵니까? 2학년 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긴 하는데 배웠습니까? 프로세스는 아마 배웠겠죠? 보통 리눅스 쓸 테니까 아마도 프로세스랑 스레드랑 사실상 차이가 없는 동네에서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뽑기 버튼을 한번 눌렀다 떼보세요. 저도 해볼게요. 눌렀다 떼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나오면 성공입니다. 아이고 렉 걸렸어요. 저는 지금 944 죽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 한 번은 잘 동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뽑기 버튼 눌렀다 뗀 직후 시점에는 많은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 시점에만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새로운 스레드 2호기를 준비하고 그 2호기를 켠다. 이렇게 두 줄밖에 없는 셈입니다. 선언 하나랑 문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수행되는 모든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보라색 버튼을 누른 이후 시점에 지금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보라색 버튼을 눌렀을 때만 실행할 코드, 그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그 안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 닫는 중괄호를 만난 이후 시점, 이벤트 핸들러 실행이 끝난 이후 시점에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키는 거는 지금 2호기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친구가 뒤에서 열심히 10만 번에 걸쳐서 주사위를 굴리고 그 다음에 셋 텍스트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셋 텍스트를 할 때는 넘버즈에 담아둔 인드값 3개를 써서 셋 텍스트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작업을 직접 하는 건 현재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만 번 반복하면서 아 이제 셋 텍스트만 하면 되는 상황이구나 하면 set on UI thread라는 메서드를 지금 호출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호출하면 이제 2호기 입장에서 호출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요 중괄호 요 run 내용물을 원래 있었던 그 친구가 좀 실행해 줬으면 좋겠네 라고 희망사항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친구가 이 작업을 끝낼 때까지 나는 기다리거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다린 다음에 카운트 값을 1 증가시키고 다시 주사위 3개 굴리고 다시 한번 그 친구한테 요청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플러스 1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럭저럭 잘 실행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현재 버전은 사용자가 보라색 버튼 누를 때마다 새로운 스레드인가 뭔가를 새로 창조를 해서 그 친구를 켜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제가 서너 번 눌렀으니까 지금 3호기가 살다가 4호기, 5호기 이런 식으로 켰다 껐다 하면서 진행에 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MK2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MK3를 오늘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잠깐만요. 지금 11분이란 말이죠. MK3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방금 나왔던 내용들 살짝 정리하는 뒷슬라이드 구경하고 그 다음에 W7_E 그러니까 두 번째 앱 만드는 것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10만 번 숫자를 바꿔서 그때그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해. 우리가 저게 진짜 숫자가 10만 번이 바뀌었는지는 직접 탐색을 해본 건 아니기는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두루루루 바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뜩 하고 멈춰버려요. 인데 요걸 살짝 개선을 해서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넘기다가 사용자가 보는 거 기준으로 점점 숫자가 바뀌는 속도가 느려지다가 마지막에 띡 하고 멈추는 느낌으로, 처음엔 팽팽팽팽 돌다가 뜨뜨뜨뜨뜨뜨뜨뜨뜨 하면서 마지막에 멈추는 느낌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살짝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은 우리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그렇듯이 요 왈문 내용물 실행은 그 이호기라는 친구가 최대한 열심히 해줄 거예요. 그 친구는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지금 UI 스레드 작업 끝났어? 그러면 나 지금 카운트가 플러스 1하고 바로 왈문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로 주사위 또 뽑고 바로 다시 UI 스레드한테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를 중간에 그 어떤 여유 시간도 갖지 않고 계속 쉴 새 없이 순차적으로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손을 대고 싶은 거예요. 저 이호기한테 자, 지금은 0.5초 있다가 다음 숫자 뽑아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0.7초 있다가 다음 숫자 뽑아줬으면 좋겠다와 같이 요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저 친구한테 자, 너 지금 최대한의 속도로 다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끝나면 다음 문장 실행하기 전에 살짝 쉬었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요건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이미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저 2호기 스레드를 잠을 재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동네에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도록 합시다.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하기 직전 시점에 여기다가 지금 setText 요청 끝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카운트 플러스 1 하면 다시 왈문 꼭대기로 올라가게 될 상황입니다. 요 사이 시점에 요 2호기 스레드를 살짝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import time하고 time.sleep을 쓰면 됐었을 거예요. 자바 동네에서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스레드 형식 이름 적고 점 찍으시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슬립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hread.sleep을 적어주시면 돼요. 엔터 치시면 우리한테 long 형식 값 하나를 지금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는 밀리세컨드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밀리니까 1000 해야지 1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 정도로 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까 전까지는 나지 않았던 오류가 이 슬립 자리에 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류가 나면 정상입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빨간색 전구 마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전에도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실수로 뷰 자동 완성한 다음에 마지막 엔터키를 치지 않는다는가 하면 그때는 뷰라는 이름 자체를 빨간 글자로 바꿔주고 왼쪽에 아마도 전구 마크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이 슬립 호출식 이름 자체는 정상이에요. 슬립이라는 이름 자체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저 슬립이라는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호출식을 유효하게 적기 위한 조건이 지금 부족한 느낌이라 밑줄 쳐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요 옆에 전구 마크를 띄우고 있다는 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게 지금 유효한 자바 코드가 아니란 걸 알고 있고 본인이 어떻게 고칠지도 알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전구를 누르시면 우리한테 선택지를 몇 개를 제공할 거예요. 해서
surround with try catch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택지를 해결책을 한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뭐 별 수 있습니까? 누르시면 됩니다. 하면 뭔가 이상한 코드를 자동으로 자동 완성해 줍니다. try 무슨 뜻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같은 뜻이죠. 시도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thread.sleep 0.1초 동안 쉬는 걸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 다음에 캐치한 다음에 뭐 interrupted exception 방해를 받으면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방해받으면 나도 던진다. 그러니까 그 게임 던진다라 표현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지금 막 던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으니까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우거나 지우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대충 여기까지 하면 일단 오류는 사라질 거예요. 캐치 중괄호 안에 있는 건 지우셔도 되고 안 지우셔도 됩니다. 저는 귀찮으니까 지울게요. 까지 하면 일단은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while문 한 번 실행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한 번 실행할 때마다 0.1초를 쉬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만 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몇 초입니까? 10,000초죠. 따라서 10만 번은 이제 좀 과하니까 얘를 조금 줄여놓고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30 정도로만 해두죠. 그러면 이제 3초가 걸릴 거예요. 최소한 3초가 걸릴 겁니다. 0.1초 동안 쉬는 걸 30번 할 테니까요. 그래서 요거 살짝 신경 써서 10만을 30으로 바꾼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래서 30번 정도면 눈으로 따라갈 수 있겠죠? 최소한 3초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셀 수 있겠죠? 그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충 3초가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30번 정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0.1초가 너무 눈에 잘 보인다라면 이 밀리스를 예를 들면 100이 아니라 10으로 바꾼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제는 0. 지금 30번이니까 0.3초 안에 30번이 바뀌게 될 겁니다.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한데 뭐 일단 그러려냐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다가 여러분이 100 하면 0.1초씩 쉬는 거고 1000 하면 1초씩 쉬는 거고 등등 까지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복잡한 자동 완성 당하긴 했지만 그거 자체는 현재로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 간격마다 새로운 숫자를 뽑고 그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전반적인 실행 흐름을 만들었어요. MK3 자체의 목표는 항상 0.1초 동안 잠들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0.1초 잠든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0.2초, 0.3초 이런 식으로 점점 오랫동안 잠자게 만들어서 사용자 눈에는 점점 숫자 바뀌는 속도가 느려지게 보이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은 항상 0.1초 쉬는 거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0.1, 그러니까 어쩔 때는 100이 나오고 어쩔 때는 200 나오고 500 나오고 1000 나오도록 우리가 이 메소드 출식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다시금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원론적인 변수 개념을 도입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우리 지금 인트 카운트 0 하고 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그런 주기적으로 뭔가 작업을 수행할 때 그 각각의 작업 사이의 시간 간격을 예를 들면 인터벌이라는 이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이게 주기 자체다라면 듀레이션이라는 이름을 쓴다거나 등등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간격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인터벌이라는 이름을 써봅시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처음에는 예를 들면 100을 집어넣고 스타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항상 0.1초 동안 쉬고 있는 요 thread.sleep 메소드 출식 대신에 인터벌만큼 잠들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인터벌만큼 잠들었다면 다음번에는 좀 더 오랫동안 잠들 수 있게끔 이 인터벌 자체에 담겨 있는 값을 매 반복마다 증가를 시키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벌 더하기 30만큼 증가시킵시다. 그러면 30번 더하면 1초가 될 테니까요. 마지막에는 970만큼 잠들고 인터벌 값이 1000이 되면서 끝이 날 겁니다. 까지만 하시면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야간 수업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 안 돌아가는데 손 들고 저 사람 도움 받으면 퇴근이 늦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공공의 적 같은 것에서 에브리타임에 글 올라올 것 같아서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런 친구는 아마 없겠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만약에 있다 하면 얼마든지 우리 수업 끝난 다음에 얘기하셔도 되니까 자 이렇게 저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반 지금 목요일반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일단
정원이 2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도 우리처럼 융합전공 수업인데 거기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한 명 한 명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월요일은 아마 일찍 집에 가고 싶을 거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집에 갈 수 있잖아요. 화요일 같은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후반부 프로젝트 기간 돌입하면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한 친구 한 친구 본인만의 목표를 지금 앱 만들고 있는 시점에는 그때는 부담 없이 제 손 들어서 저희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특별히 진도 나가기보단 그런 AS 시간으로 활용할 거니까 아무튼 눌렀다 떼볼게요 하면 아이고 하다가 1초가 걸릴 때쯤 멈추는 거를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숫자 세면 30이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소위 리니어하게 인터벌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요게 마음에 안 든다라면 예를 들면 곱하기 1.1 한 다음에 다시 롱 형식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럼 이제 소위 익스포넨셜하게 인터벌이 증가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 겁니다. 해서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귀 버튼 누를 때마다 새로운 스레드라는 친구 만들어서 걔는 처음에 이제 0.1초 잠드는 것부터 해서 스타트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 0.1, 그 다음에 0.13, 0.16, 0.19초 이런 식으로 잠드는 거예요. 그게 싫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처음에는 0.01초밖에 잠들지 않고 그 다음에 매번 예를 들면 1.1 해서 곱한 다음에 이걸 갖고 다시 롱 형식으로 값을 만들어서 담는다든가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려면 인터벌 값이 처음부터 W여야 될 것 같긴 한데 11 나누기 10 하면 되죠.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개소리 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느낌이 됩니다. 지금 30번 돌리는데 처음에는 일단 세팅상으로는 0.01초밖에 안 되는데 계속 10%씩 복리로 지금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30승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준 0.5초 내지는 0.5초에서 1초 사이 정도까지는 인터벌이 아마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30번이 아니라 조금 증가시키면 40번 정도까지 하면 훨씬 더 오래까지 버티는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이제 마지막에 한 0.5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싫다, 리니어도 싫고 익스포넨셜도 싫다라면 여러분이 따로 메소드 정의 만들어서 예를 들면 피보나치를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건 일단 여러분 자유고, 지금은 이제 가장 마지막 MK2 같은 경우는 요거 추가로 적용하고 그 뒤에는 이제 살짝 오리지널 프로그래밍 영역을 추가로 적용해서 썼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MK2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한 거고 정리 슬라이드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새로운 스레드인가 뭔가를 만들어서 활용하기 위한 자바 코드는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자바 코드예요. 요거 있는 건 전부 다 아는. 근데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도 완전 똑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전용 스레드인가 뭔가 하는 게 마련돼 있기는 해요. 걔를 쓰는 게 나중에는 성능이 더 좋을 겁니다. 더 안정적이고. 그렇긴 한데 우리는 지금 당장 저 친구한테 시키고 싶은 게 인트 값 더했다 뺐다 하면서 스트링 값 만들어 갖고 어딘가 담는다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자바를 쓰셔도 그게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 그 처음부터 있었던 스레드가 수행하는 작업은 일단 이렇게 두 덩어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호기를 준비하고 걔를 켠다 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2호기가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는 전부 다 요 자동 완성 당한 run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서 우겨놓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스레드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우리 수업에서는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단어 뜻 자체는 스레드는 일종의 타래라는 의미잖아요. 실타래 같은. 그래서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실행 흐름을 계속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차 분기 반복을 본인이 직접 영위할 수 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는 전공 2, 3학년 과목에서 실체를 배우시게 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우리 지금 가상기계이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기계들도 어엿한 하나의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 안에도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여러분 CPU 뭐 달려있냐 알고 사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각각 기계마다 예를 들면 뭐
S 시리즈, A 시리즈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효도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마다 서로 다른 CPU가 담겨 있다 말할 수 있고 메모리 용량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소위 저장 공간이라고 하는 SD 카드 같은 거 추가로 달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스마트폰에도 달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인텔 CPU를 쓰고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데카코어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는 도데카예요. 그래서 12코어짜리 태블릿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올해 작년에 맞췄다라면 뭐 16코어 막 이런 식으로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쿼드코어니 뭐 헥사코어니 옥타코어니 막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CPU 칩 안에 실질적인 덧셈, 뺄셈을 수행할 수 있는 덩어리들 하나하나를 코어라고 말할 수 있고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코어가 여러 개 담겨 있어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도 그런 식으로 코어가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자, 데스크탑에 달려있는 CPU의 코어 개수랑 핸드폰에 달려있는 CPU의 코어 개수 중에 뭐가 더 많을까요? 같은 가격을 전제해 놓고 봅시다. 가격이 같을 때 CPU 칩 가격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하는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긴 한데 일단 답은 일반적으로 모바일 CPU가 코어 개수가 더 많아요. 인텔 모바일 CPU랑 인텔 데스크탑 CPU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쓰고 있는 ARM CPU 계열이랑 집에서 보통 데스크탑에 쓰고 있는 인텔 CPU 계열이랑 비교하면 ARM 쪽이 코어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나마 지금 인텔 13세대 나오면서 그 ARM 동네에서 쓰는 기법 어떤 기법이냐면 코어가 두 종류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일을 뒤에서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조그만 애들이 있고 빅, 리틀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ARM 동네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안착했어요. 해서 핸드폰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애 몇 개, 작은 애 몇 개 합치면 데스크탑 동네에 있는 전체 코어 수를 한참 상회하는 코어 개수를 가져가는 편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린 지금 안드로이드 앱 만들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요 돌리고 있는 요 핸드폰, 요 스마트폰도 당연히 그런 여러 코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코어들 중에 딱 하나만 우리 앱을 돌리는 용도로 우리 앱에 적혀 있는 자바 코드 문장들 코드를 실행하는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네도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한데 요 스레드 2호기, 3호기를 도입한다는 건 우리 앱에 적어둔 메인 액티비티.자바에 적어둔 코드들을 여러 코어들한테 너는 요 run 내용을 실행해 줬으면 좋겠네. 너는 요 발사 버튼 같은 거 눌렀을 때 이벤트 핸들러 처리해 줬으면 좋겠네와 같은 느낌으로 동일한 시점에 여러 코어한테 각각의 작업을 각자의 순차 흐름에 맞춰서 실행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코어 10몇 개 있기 때문에 요 스레드라는 친구 그 개수만큼 만들어서 각각 다른 일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래 있던 그 스레드는 일단 오리지널 자바에서는 메인 스레드 정도로 불러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도 일단은 메인 스레드라고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방금 봤듯이 뭐 메소드 이름 같은 걸로 해서 부를 때는 걔를 UI 스레드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해요. 왜냐? 그 메인 스레드라는 친구가 주로 하는 일은 언크레이트 내용물 실행하고 어떤 뷰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실행하고 등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거의 모든 앱 뒤에서 수행하는 작업들은 요 메인 스레드라는 친구가 진행해 준다 보시면 돼요. 처음에 .xml 파일 내용 바탕으로 적절한 뷰 인스턴스 만들어서 화면 위에 배치해 주는 거, 애드 뷰 같은 거 해주는 거 다 메인 스레드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그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궁극적인 실행도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가 해요. 그 다음에 저 친구가 나 더 이상 할 거 없어, 난 이제 죽으러 가면 되겠구나 하는 시점이 곧 우리 앱 실행의, 우리 자바 프로그램 실행의 끝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조금만 더 부연하면 각각의 스레드들은 전부 다 우리 앱의 코드 흐름을 각자의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요 각각의 스레드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메모리를 써가면서 동작해요. 여러 스레드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우리가 맨 처음에 준비해 놓은 그 텍스트 뷰를 전부 다 액세스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동일한 메모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레드를 통해 담아둔 값을 다른 스레드를 통해 읽어오거나 할 수 있어요. 지금도 2호기가 얼마든지 find 해오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
그 find 해올 때 들고 오는 텍스트 뷰 인스턴스는 엄연히 메인 스레드가 new 해갖고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오는 것 자체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반대되는 걸 지금 못하도록 막아놨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 우리가 지금은 이 호기 하나만 만들어 갖고 쓰고 있는데 스레드를 3개, 4개를 만들어 놓고 걔네들한테 전부 다 셋 텍스트 같은 거를 동일한 텍스트 뷰 인스턴스에 대해서 시키도록 구성한 다음에 이제 앱의 전반적인 실행이 요상하게 꼬일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스레드가 하나의 텍스트 뷰 인스턴스 find 해온 다음에 그 다음에 set 텍스트로 호출하는데 어떤 친구는 hello라고 적으려고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hi라고 적으려고 하고 있다 칩시다. 그런 코드 얼마든지 짤 수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텍스트 뷰는 그 두 친구의 작업이 모두 끝났을 때 마지막에 hello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냐 hi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냐.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어트리뷰트를 담는 거기도 변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hello가 들어있거나 hi가 들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에밖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hello, hi 같은 식으로 적지는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hello라고 적혀 있을 것이냐 hi라고 적혀 있을 것이냐라고 질문하면 그렇게 스레드를 여러 개를 도입해서 다루는 시점에는 우리가 알 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스레드들의 실행은 서로 기본적으로 독립적입니다. 동일한 메모리를 써서 동일한 데이터를 다루긴 하지만 코드 실행 흐름은 서로 독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는 hello라고 적혀있고 언제는 hi라고 적혀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면 사용자 눈에 보이는 것만 그때그때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저기 담겨있는 값을 토대로 그 횟수만큼 반복한다든가 와 같이 저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실행 흐름에 영향을 끼친다든가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조건식 같은 식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 친구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아니라 예를 들면 너비, 높이, 마진 같은 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마진 숫자 하나만 바뀌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그 마진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 엄청나게 많은 코드를 메인 스레드가 추가로 실행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면에 버튼이 13개가 보일 거냐 17개가 보일 거냐 등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앱은 켤 때마다 요상하게 실행되는 친구구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친구구나 라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항상 이상하게 나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를 욕하면 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잘 되고 어쩔 때는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막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미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네가 핸드폰 구린 거를 쓰고 있어서 그런 거야. 이번 기회에 뭐 폴드 6로 바꾸면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 다는 사람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런 식으로 언젠 동일한 앱을 설치해서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동일한 핸드폰에서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A라는 결과가 나오고 어쩔 때는 B라는 결과가 나오는 초유의 사태를 얼마든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 스레드를 도입하고 그 여러 스레드가 동일한 메모리상의 위치에 대해서 쓰기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요. 자, 그냥 인트값 바뀌는 거 정도는 그거 자체는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뷰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이랑 섞여갖고 얘기하면 문제가 훨씬 더 눈덩이만큼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동네를 비롯한 GUI 환경에서는 요 소유권 개념이 탑재가 돼 있어요. 어너십 개념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2호기랑 3호기랑 서로 누가 먼저 셋하고 나중에 셋하냐 같은 걸로 싸우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꺼지라고 만드는 겁니다. 스레드 2, 스레드 3 전부 다 set 텍스트는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앱 뒤에는 저 뷰들의 소유권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메인 스레드가 화면에 보이는 모든 뷰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소유자, 오너가 아닌 스레드를 통해 그 뷰의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앱 자체에서 변경 시도를 감지를 해서 앱 자체를 꺼버리도록 만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스탑드 한 다음에 재부팅해도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멈춰버리는 게 그런 보안 측면에서의 제약 조건에 적발이 돼서 앱 실행이 중단당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게 불편하긴 한데 우리 지금 코어가 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의 코어만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하긴 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막아두면 방금 전 얘기했던 매번 앱을 실행할 때마다 화면 생김새라든가 동작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GUI 동네는 요게 윈도우 데스크탑용 GUI 프로그램 만들 때라든가 아이폰용 만들 때라든가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라든가 등등의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 자체는 여러분 그 전공 과목 중에 혹시 C++ 배우는 수업이 있다라면 거기서도 살짝 등장을 할 겁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모던 C++는 이 소유권과 관련해서 C++ 프로그래머가 좀 더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문법적인 개념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쓰이기 시작하고 러스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하고 그걸 이제 백악관에서 인증을 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간에 우리는 지금 setText를 꾸준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매번 setText 할 때마다 똑같은 헬로월드 같은 거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서로 다른 값을 출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인트 형식 값 3개를 만드는 행위 자체는 메인 스레드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스레드 2호기, 3호기한테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것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새로 만든 데이터를 메인 스레드가 소유하고 있는 텍스트 뷰의 어떤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려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별 수 없이 메인 스레드한테 그런 데이터 흐름을 나 대신 발생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소유권 개념이 있는 동네에서는 그 소유권을 우회해서 대리를 맡기는 식으로 접근을 하도록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동네 같은 경우는 이 run on UI thread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일단 main activity.java 안에서는 어디서든 편하게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게 new 어쩌고 해서 자동 완성당하면 메서드 정의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 run 메서드 정의 안에다가 여러분이 UI 스레드한테, 메인 스레드한테 이 작업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사항을 적어둘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그걸 접수해서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친구가 접수를 해서 이 내용물을 한번 실행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런 run on UI 스레드 중괄호 안에다가는 thread.sleep이라든가 아니면 뭐 10만 번을 이 안에서 돌린다든가 하는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가급적이면 내가 못하는 소유권과 관련한 이슈로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 흐름만 발생시키도록 그에 해당하는 문장들만 잘라내기 위해서 이 안에 집어넣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코드도 그런 느낌으로 이 안에는 setText 호출식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while문이라든가 뭐 인터벌만큼 쉰다라든가 등등 코드는 저 run on UI 스레드 위 또는 아래에 지금 착실하게 적어놨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얘네들 다 저 안에 밀어넣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MK2 맨 처음 시도한 버전으로 돌아간다 보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게 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간다면 지금 요 덧셈을 미리 해놓고 그러니까 인트 형식 값에 대한 스트링 형식 값을 미리 만들어 놓고 run on UI 스레드를 호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더 빌드를 깎아가면서 메인 스레드한테 시킬 양의 작업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만의 앱 만들 때는 뭐 0.01초 반응 속도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거의 없을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호출하면 그 run 중괄호 내용물을 메인 스레드를 통해 실행하고 싶다라고 접수를 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 run 내용물이 언제 실행되냐는 우리는 직접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 친구가 여유가 있을 때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문맥에 입각해서 알아서 해줄 거고 일단은 그 친구 입장에서는 마치 외부에서의 이벤트가 발생했다와 같은 느낌으로 사용자가 예를 들면 사용자가 보라색 버튼을 클릭했다와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2호기가 나한테 setText 해달라고 요청했다와 같이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벤트에 대한 핸들링으로서 우리가 정해놓은 run 내용물을 실행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un 내용물은 최대한 간결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뷰에 대한 어트리뷰트 지정하는 부분 메서드 호출식만 저 run 내용물로 집어넣는다. 그 이전에 내가 따로 할 수 있는 작업 예를 들면 주사위 굴린다라든가는 나 혼자 해도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가급적 run 중괄호 안에 넣지 말고
그 앞에다가 따로 적어두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hread.sleep 여러분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long 형식 값을 하나 받고 밀리초 단위로, 그래서 몇 초 동안 이 스레드를 잠재울까요를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립을 실질적으로 호출하는 그 스레드를 재울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이 thread.sleep을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 즉석에서 새로 만들고 있는 그 우리 지금 얘기하기로는 이호기 친구가 실행할 코드로서 적어놨어요. 당연히 걔를 다른 곳에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onCreate 중괄호 안에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앱 딱 녹색 화살표 눌렀을 때 그만큼의 렉이 앱을 딱 처음 켤 때 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thread.sleep은 엔간에서는 메인 스레드를 잠재우는 일은 없을 거예요. 별도의 스레드를 쓰고 있고 그 친구를 살짝 잠재우고 싶을 때, 잠재우지 않는다면 너무 빨리 실행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용자 눈으로 보여주기가 어렵다든가 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간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지금 그냥 적어놓으면 빨간 줄을 그어주는데 그 빨강색 전구 마크 떠 있는 거 그거 눌러갖고 잘은 모르겠지만 트라이 어쩌고 이상한 자동 완성 당하면 오류는 사라지고 큰 문제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 친구를 재우고 싶은 그 타이밍에 thread.sleep 적혀 있는 그 문장을 실행할 수 있게끔 적절한 자리에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를 UI 스레드한테 부탁하고 살짝 잠자고 일어난 다음 시점에 Y문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게끔 딱 저 자리에서 잠들 수 있게끔 코드를 여기다 적어놨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요거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thread.sleep 한다면 1000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1초, 정확히 1초 뒤에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이건 보장이 됩니다. 최소한 1초는 잠들 거다라는 보장은 있어요. 늦게 깨울 수는 있는데 저 친구가 늦잠을 자서 늦게 일어날 수는 있는데 내가 1초 동안 잠들었으면 좋겠네 하는데 지 맘대로 0.3초 만에 깨 있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정밀성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뭐 지금 시점에는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뒤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고 싶은 거는 1호기랑 2호기의 작업을 분리를 시켜서 이제 우리 지금 터치할 수 있잖아요. 마우스 버튼 눌렀다 뗐다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1초에 터치를 몇 번을 할 수 있냐를 실시간으로 재서 보여주는 앱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라색 버튼,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 이런 미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마련되어 있는 요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따로 그려놓은 그림을 내 앱에다가 띄워서 보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런 그림을 미리 준비를 해서 프로젝트 안에 담아놨어요. 평소에는 저 버튼 위에 있는 버전을 보여주다가 그림을 보여주다가 저 사람이 터치를 해서 누르면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버튼을 누른 걸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떼면 다시 원래 버튼 그림으로 바꿔서 보여주고 와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클릭이라 함은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 뗐을 때 적용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눌렀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코드 실행 흐름 구성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 프로젝트에서 간단한 게임 만드는 걸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화요일 날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 46분이니까 궁금한 거 있다. 과제 넘버원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일 수업 시간에 봅시다.